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그냥 그렇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강보합 권역에서 약보합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2072.31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쪽에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무분별한 매도입니다. 일단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남선 알루미늄을 매수하셨어요. 133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남선 알루미늄을 한번 볼게요. 남선 알루미늄을 좀 보시게 되면 133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저가 권역에 좀 매수를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건자재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나름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공테크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하치도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근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여부는 거래량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먼저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죠?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됐고 1분기 때, 그죠? 그 다음에 2분기 때도 약 56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보단 조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면 더 사야죠. 기관 애들 멍청하게 매도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은 받아줘야죠. 그죠? 그렇게 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실적이 괜찮은데 기관 애들이 무분별하게 때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삼으셔야 됩니다. 기관 애들 분명히 한 번쯤은 또 골로 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날 거고, 그거 따라가는 개인 투자자들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알루미늄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정고점 자리대죠. 1,500원짜리 때 1차 목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 1,700원 잡아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1,150원 정도거든요. 이 자리 때 쉽게 못 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롯데푸드를 매수하셨어요. 76만 3천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롯데푸드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언젠가 한 2주 가까이 좀 됐던 것 같네요.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였었죠. 롯데그룹주들이. 롯데푸드를 좀 보시게 되면 76만 3천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적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실적을 보시게 된다라면, 실적이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1.3배 정도 수준. 그죠? 근데 배당 수익률이 0.2% 정도밖에 되지가 않네요. 근데 유보율이 10%가 넘고 부채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최경환 노맥스라고 얘기를 하죠. 배당을 늘리겠다 이런저런 얘기들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내 유보금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높일 수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배열권역에서 241선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좀 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80만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71만원 리스크 관리 자리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덕산하이메탈이에요. 24,0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덕산하이메탈 한번 볼게요. 덕산하이메탈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A3 라인 발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 종목군들이 뭐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 좌측에 관심 종목에 있는 것들은 A3 라인에 대한 종목군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제 오늘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덕산하이메탈은 조금 약한 모습들이죠. 결국엔 내년까지 좀 발주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플렉서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내년 초에 뭐 내년도에 출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5,500원 저가, 그 다음에 19,000원 언저리, 19,000원에서 18,500원 요 자리대를 상단권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24,0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매도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18,000원대 올라오고 난 이후에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되니까요. 일단 18,500원에서 19,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일찍 뭐 드렸어. 일진 머티리얼즈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1,450원에 샀어요. 비중은요? 15%. 15%?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좀 있으세요? 그 전기차하고 뭐 연관이 됐다 해서 사가지고 12,000원 간 건 못 팔았거든요. 아, 12,000원 갔는데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예. 혹시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요. 단기적으로 본 건 아니세요? 예, 장기로 봤거든요. 아, 장기로 보셨어요? 예. 그럼 가지고 가세요. 예, 네, 그래 가지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예. 자, 일단, 이 친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요, 예. 턴어라운드예요.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올해 1분기 때 66억의 적자입니다. 5분기 연속 적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흑자로 돌아서는 과정을 일단 지켜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건 예.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일진버티는 일렉포일을 좀 생산을 하는데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필수 제품입니다. 부속이거든요. 예.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바닥권역을 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그거요? 추가 매수요? 비중이 15%시죠. 예. 지금 자리대에서 바로 하지 마시고요. 저 같으면 10,000원 초반권역대 있죠? 그 정도 오면은 조금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아마도 이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1,400원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눌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왔다 다시 눌리게 되면 그때 매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눌릴 때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포인트를. 추가 매수는 10,000원 초반. 안에서? 10,000원 초반. 초반. 네, 한 200원, 300원 요때 있죠? 요 이하권역으로. 예. 네, 그렇게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11,450원 되면 다시 한 밀린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목표가 잡아드려 한 13,000원 정도? 13,000원? 네, 13,000원 정도 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때 오면 예. 다시 전화 주세요. 예. 아시겠죠? 잘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0만 6천 원 15%입니다. 20만 6천 원에 15%요. 네. 롯데케미칼을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건 아니고 추천하는 거 보고 텔레비 보고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자, 일단 롯데케미칼이 옛날에는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죠. 네. 이제는 중국 관련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아시겠죠? 매수가까지 없어요. 네? 매수가까지 못 가면은 정리해야 돼요.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두 번째는요, 중국에서 대규모 화학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기사가 한 달 반 전에 나왔습니다. 아, 그게 전략적으로. 두 번째 악재로 볼 수가 있고요. 맞아요. 예. 네. 세 번째는 롯데케미칼이 실적이 좋게 나왔나요? 안 좋게 나왔나요?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거. 예상치 하회했어요. 실적, 롯데케미칼. 전략 그거 내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가 약 한 10% 정도 이익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네, 아시겠죠? 화학 섹터 매수가까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옛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지 마셔야 돼요. 아, 옛날에 예. 롯데케미칼이면 몇십만 원대까지 갔었죠. 맞아요. 그때 옛날에 많이 갔죠. 그죠? 많이 갔었죠. 네. 옛날에 뭐 거의 47만 5천 원, 50만 원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못 갑니다, 앞으로. 못 가요. 네,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갈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20만 6천 원이잖아요. 그죠? 네, 이 자리 때까지는 반등 나옵니다. 예. 충분히 반등이 나오니까, 아마도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22만 원대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롯데케미칼이 금요일날 거래량이 터졌죠? 예. 거래량이 증가됐죠? 이제,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롯데케미칼이. 네,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지금 15%시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면, 네. 17만원대 중반이나 초반 권역 있죠? 17만 원요. 네, 17만원 중초반 권역, 17만 5천원에서 17만원 권역, 그 자리 때 비중을 조금 한번 늘려보세요. 그리고 나가게 되면, 아마도 평균 단가가 한 19만원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네. 평균 단가가 똑같이 15%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20만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22만원 정도까지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될까요? 네? 들고 가셔도 돼요. 됩니까, 예? 들고 가셔도 돼요. 오시아에는요? 오시아요? 여기는 한 종목밖에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네.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서울경기에서.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8,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 비중은 10%요. 예. 만 원대까지 움직였다가 조금 눌렸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걸 가져가도 되느냐, 차익을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예, 예. 네. 10% 정도를 좀 갖고 계세요. 예.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가 중기적으로 일단 찼습니다. 예.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예. 예, 요렇게 상승했죠? 예. 그러고 나서 눌림 주적으로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예. 이렇게. 그러면 이 박스 권역으로 보였을 때는 요 박스 폭을 넘어가게 되면 이 가격 폭만큼 올라가는 게 주가의 습성이에요. 예, 예. 거의 다 왔죠? 예. 그죠? 그 다음에 한 차례 상승하고 조정 나왔죠? 예. 이 정고점을 넘어가면 요 가격 폭만큼 올라가요. 예, 예. 요 가격 폭만큼. 그죠? 예. 요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것도 다 왔죠? 예. 그러면 매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궁금해가지고.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매도를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좀 더 보겠다라고 하면 9,100원대까지는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을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반 정도 좀 줄여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비중이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9,400원이거든요. 예. 그 9,400원 종가로 깨지면 다 정리하시는 관점? 예.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진행하세요. 저도 네. 오토에나 21선 깨지면은, 네. 저도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 잘 하셨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옵션 만기일 있죠? 금통위, 금통위가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금통위가 14일 날 있거든요. 다음 주? 예. 그때는 한번 때려주셔야 돼요. 올라가더라도 일단 매도하셔야 돼요. 그 전에. 예.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이제 다음 종목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을 매수하셨어요. 3만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GS 리테일이 조금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죠? 매수가가 3만원 정도대의 매수를 좀 하셨는데, 우선 손실이 좀 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3만원 정도면은 요 자리대네요. 자, 요거를 한번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34,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22,000원까지 빼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29,000원까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고점 자리대에 못 넘어갔죠? 그리고 난 이후에 61선을 깨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입니다.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에요. 이 하락에 의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 23,000원 언저리가 기술적인 목표치예요. 또 하나 낙폭가되는 1차 11선, 2차 21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항 자리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좀 저항권역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너무 과도하게 밀렸습니다. 조금 더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한 25,000원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5,000원까지 좀 보유해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손절가는 제시해 드리지 않고 추가 매수는 지금 상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매수하셨네요. 31,700원에 비중이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보시게 되면 매수가가 31,700원이었단 말이에요. 사파이어 글라스 이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처음에는 상당히 좀 괜찮았었어요. 그러나 좀 밀려내렸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상에서는 바닥을 좀 다져 나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박스죠. 일단 큰 박스를 그리게 되면 약 5만원에서 25,000원 자리대입니다. 그리고 난 이제 작은 박스 그리고 있어요. 한 31,000원 요 자리대에서부터 요 35,000원째 요 자리대로 박스 권역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은 보유를 좀 더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1,700원이면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아마도 34,000원대 요 자리대가 단기적인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요거 넘어가게 되면 약 한 36,000원대 후반, 37,000원 요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그래도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데 요거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요즘에 기관애들 못 믿겠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직접적으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역시나 기관애들이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은 받아주고 있고 아직까지 수급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는 크게 큰 욕심은 갖지 말자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을 매수하셨어요. 29,7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코오롱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코오롱이 중소 지주사로 좀 분류가 되어 있죠. 좋게 봅니다, 코오롱. 첫 번째로 좋게 보는 이유, 정배열. 두 번째로 좋게 보는 이유,
트렌드에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냐? 저 PBR. 항상 저 PBR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보게 되면 PBR이 0.4배, BPS가 49,000원이란 말이에요. 49,000원인데 지금 현재가를 좀 잠깐 보게 된다라면 31,000원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약 0.7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월봉 차트를 좀 보기보다 일봉 차트를 보면 신고가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대죠. 34,000원대, 5,000원대. 요 자리대가 일단은 저항 라인대로 좀 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34,000원 정도 요 자리대를 한번 좀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1선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전략, 매도를 하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 리바트요. 현대리바트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33,400원요. 33,400원이요? 네. 상당히 좀 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 싱크대 이런 네. 거 뭐 한다고 그래서 네. 정부 실책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샀는데요. 안 올라가요. 자, 우선 이 주가가 5,000원대 주가였었어요. 예. 그죠? 5,000원대에서 예. 35,000원대까지 700%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려면 예. 조금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에 대한 이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예. 2분기 실적도 아무래도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급등을 할까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KCC라는 기업 아시죠? 예. KCC가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 아마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밀릴 겁니다. 예. 일단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예. 33,4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보게 되면 한 28,000원까지는 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손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그죠? 지금 매도할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예. 일단 수급은 딱히 나무랄 데가 없어요. 매수함에도 네.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기관 애들은 잡아주고 있네요. 예. 그리고 실적이 나쁜 부분들도 아니고 일단은 이 34,500원대 정고점 자리대 있죠? 예. 요 자리대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3만, 정고점 자리대 35,000원 정도. 34,500원요? 35,000원. 아, 35,000원요? 네,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가 오게 되면 예. 비싸게 매수를 하셨으니까 비중이 10%라고 하더라도 예, 예. 절반만 정리해 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예.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한 37,000원, 8,000원까지도 보이거든요. 예. 그 부분까지 좀 끌고 가보시고 예. 리스크 관리는 31,000원. 예. 31,000원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요. 근데 3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38,000원대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다더라 해가지고서 그냥 갖고 계시면 예, 예. 다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예.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만 좀 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자, 상담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거래소는 숨 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속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거래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따라가지 마십시오. 실적이 좋아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수익이 증가가 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종목 따라가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증권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기관 애들이 무분별하게 때리는 종목군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많습니다. 찬스라고 하죠. 찬스.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종목군들 찬스가 될 겁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만약에 그런 주식 없다면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규 강연회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공개방송 한 번밖에 진행 못 해드렸어요.
대구 강연에, 부산 강연에 오셨던 분들 아마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수익이. 그죠? 20%가 넘는 수익 나오고 있죠. 공개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요. 증시 키워보세요 끝나고 4시 30분부터 인터넷으로 공개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 30분에 여니까 한 4시 정도 열어놓을 테니까요. 일찍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